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정통 우파 김로벨 TV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읽다가 그렇게 중요한 기사는 아니고 기사를 읽다가 벨라루스 정부가 최근에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금서로 지정하고 이걸 다 없애라 라고 또 지시를 하고 이거 읽으면 잡아간다 라는 기사를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인터넷 시대에도 아직 금서를 지정하는 나라가 있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예전에 금서와 관련된 제가 이제 기억이 하나 떠올라서 씁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벨라루스판 1984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금지시킨다라는 거죠. 금서라는 거는 서적을 이제 금지한다.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읽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하겠죠. 분서갱유. 책을 태워버리고 그 유학자들을 묻어버린다. 끔찍한 말 아닙니까? 이게 진시황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상을 통제한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없애는 거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에 들어와 가지고는 어떤 독재에 항거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하겠죠. 진시 황제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 때도 로마 교황청이 많은 책들을 금서로 지정을 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코페르니쿠스가 책이라기보단 조그만 논문이죠.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이게 아마 한 1530년쯤에 나왔을 겁니다. 이것을 썼지만은 발표를 못했죠. 이건 이제 그 지동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교황청에서는 천동설,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건 금기였습니다. 이걸 이제 발표 못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걸 돌려가면서 몰래 봤다고 합니다. 그 몰래 본 사람 중에 하나가 갈릴레오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걸 보고 그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맞다 해가지고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금서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였는데 20세기 들어와서도 히틀러 때도 많은 특히 유대인 그 작가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이제 불질렀고 이제 우리나라 권위주의 시절 때도 그 불온서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마르크시즘을 다룬 서적은 읽질 못하게 했죠, 당연히. 근데 그래도 벌써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섰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아직도 금서를 지정하냐?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데, 그랬는데 벨라루스 정부가 최근에, 그러니까 5월 달이죠, 1984를 금서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주의 통제와 감시가 심한 전체주의를 비판한 소설이기 때문에 공산국가 과거 소련이 있을 적에는 1987년까지 동구권과 소련 전체에서 그 금서로 지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렸습니다. 그랬는데 풀리니까 그 벨라루스에는 1992년에 첫 출간이 되고 한때는 이게 베스트셀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30년 만에 이제 이걸 또 다시 금서로 지정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어떤 독재를 신랄하게 비판한 거는 1984도 있지만은 그 전에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근데 그 동물농장은 금서 지정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1984만 금서로 지정했다고 그래요. 결국 이게 뭡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벨라루스가 디스토피아적 전체주의라는 거를 인정한 꼴이다 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가끔은 각광을 받습니다. 1949년에 이제 출간 됐지만은 꾸준한 이제 스테디셀러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미국에서 조지 오웰의 1984가 6배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러시아에서 평소보다 이게 한 2배 가까이 지금 1984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 또는 최근 들어서 디스토피아의 도래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다시 사서 보는 거죠. 하기야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우려가 많이 들어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윈스턴의 귀한 포스트 1984 디스토피아는 그러니까 모티브를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얻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벨라루스 정부가 금서로 지정하고 이걸 판매하거나 읽으면은 처벌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제 그 어떤 마음에 와닿는 게 생긴 거죠.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제 벨라루스가 1984를 금서로 지정했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죠, 벨라루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 오늘도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동유럽에 있는 그 내륙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인구는 950만 명이니까 뭐 우리와 비교하면 작은 나라죠. 1인당 국민소득도 2019년 기준으로 6,600달러니까 뭐 우리에 비하면 뭐 한참 못 사는 나라입니다.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내륙국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동쪽에는 이렇게 이제 동쪽에는 요 표시가 있는 데가 벨라루스인데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남쪽에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폴란드가 있고 요 북쪽에는 국명이 표시 안 됐지만 리투아니아하고 라트비아가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뭐 독일의 지배도 받고 폴란드 지배도 받고 리투아니아 지배도 받고 러시아 지배도 받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제 독립을 한 건 1922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난 이후인데 뭐 독립을 해야 소련 연방 USSR이라 그랬죠.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됐죠. 그러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에 이제 완전 독립이 됐습니다. 우리한테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제 미인의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렇게 돼 있듯이 미인의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루카셴코라고 많이 알려졌죠. 벌써 30년 가까이 1994년에 집권해가지고 아직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통치를 하면서 이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벨라루스라고 했을 적에 벨라는 슬라브어 계통으로 화이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죠. 그러니까 옛날엔 그래서 우리가 백러시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벨라루스를 뭐 직역했다 그럴까? 루스인데 이 루스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루스, 이게 무슨 뜻이냐? 북쪽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북구 쪽에서 온 사람들, 이게 뭐 바이킹족이죠. 예, 온 사람들. 그게 이제 루스입니다. 루스. 러시아 하면 여기다 땅이란 뜻인 IA가 붙어가지고 루스들의 땅. 그게 이제 러시아죠. 옛날에 백러시아. 그렇게 이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내륙 국가면서 이제 국경을 다른 나라랑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경을 많이 접하고 있으면, 즉 접경 국가가 많이 있으면 그 나라는 사실 불행합니다. 이 눈치 봐야 될 나라도 많고 또 침략도 우려해야 되고 이제 불행하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접경하고 있는 그 국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일 겁니다. 한 12개국인가? 하여튼 적어도 12개국 정도 되고, 대한민국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하고도 1300km 정도의 국경을 접하고 있죠. 예. 러시아의 이제 뭐 지배랄까 연방의 일원이었지만은 굉장히 친러시아여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소련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도 여기는
동방정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러시아 정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카톨릭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카톨릭이죠. 그리고 위에 나라 리투아니아도 카톨릭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카톨릭이 아니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벨러시아 남쪽에 있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동부 쪽은 동방정교, 그리고 서부 쪽, 여기는 이제 카톨릭. 그래서 하여튼 친러시아적이고, 공용어도 벨어와 함께 러시아도 같이 공용어로 쓰여 있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인이 한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954년생, 그러니까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70 안 됐는데 1994년서부터 집권해가지고 요번이 5번째인가 뭐 6번째, 어쨌든 선거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하는데, 뭐 부정선거다라는 의문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꽤 높은 지지율을 받아서 집권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독재 국가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뭐 젊은 여성들은 예쁠지 몰라도 굉장히 그 독재 국가고요. 그 다음에 소련의 이제 비밀 경찰, 소련 시절의 비밀 경찰, 우리가 흔히 그걸 KGB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벨라루스 언어로는 KGB라고는 안 하지만 그런 기관이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마 최근에 들어서 민주화 움직임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루카셴코 대통령이 1984 금지시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 발전소 폭발 사고 때 1986년이죠. 최대 피해국입니다. 바람이 그 방향으로 불어가지고 방사능 낙진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역마다 출입을 금지시켜 놓은 지역이 많고, 그 체르노빌 핵 발전소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갔죠. 그래서 벨라루스도 많이 도망을 가고, 벨라루스도 또 낙진이 많이 쏟아지니까 거기서 또 위로 또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한 경험을 한 나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독재를 하면서 진짜 쪽팔리게 1984까지 금지시키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쓴 책하고 그 연관이 되는 거라서 관심이 갖고, 또 하나는 이 금서, 여기에 대한 제가 이제 씁쓸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1993년에 세계의 학생 운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요게 이제 요 사진이 그겁니다. 뭐 벌써 오래된 책이라서 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냈는데 이거는 그 당시로는 우리나라 이제 최초죠, 최초. 학생 운동 무지하게 강할 때인데 학생운동을 제대로 연구하거나 거기에 따른 자료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의 학생운동을 좀 소개해야겠다 해가지고 15개국, 그러니까 웬만한 중요한 국가들은 다 미국, 무슨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심지어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해서 15개국을 소개를 했어요. 이거를 출판한 출판사의 이름이 도서출판 힘입니다. 뭔가 이제 감이 오시죠? 힘이에요. 힘인데 저는 뭐 제가 전공한 거라서 소개하는 뜻에서 했는데, 이것이 알고 봤더니 그 당시 운동권 학생들이 교육을 할 적에, 후배들 교육할 적에 교육용 교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 세계 학생운동 봐봐, 너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학생운동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쓰였대요. 그래서 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출판사 대표가 운동권 출신이었어요. 운동권 출신인데 또 어떻게 뭐 연락이 뜸해가지고 그 전화를 출판사에다 했더니,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었을 때죠. 전화를 했더니 그 직원이, 아는 직원이 대표님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받고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왜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불온 서적을 제작했다라는 거죠. 출판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기소돼서 구치소에서 좀 고생하다가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판사가 말하자면 이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건이
네가 낸 책을 다 없애버리면은 그러면은 집행유예를 하고 아니면 실형을 살게 하겠다 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였대요. 근데 그 도서 목록, 검사들이 제출한 도서 목록 안에는 세계의 학생운동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책이 금서가 돼버린 거죠. 아마 검사가 그 책을 직접 읽었으면은 이게 무슨 불온 서적이냐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제 책이 금서가 검찰의 금서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제 다 팔렸고 절판이 됐습니다. 절판이 되고 당연히 그 출판사도 지금은 이제 없어졌고, 벌써 오래전 얘기네요. 참 이 정통 우파의 서적이 금서 국가보안법과 관련돼서 금서 목록에 오른 기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건 뭐 또 요번에 낸 책 윈스턴의 귀한 포스트 1984 디스토피아도 이거 혹시 벨라루스에서 출판되면 금서에 오를지 모르겠어요. 그 금서 목록에 오르면 또 잘하면은 뜰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은 다른 지인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